우리 보통 몸이 허할 때 귀신이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이번 이야기는 이제 제 지인 중에 가장 귀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반대로 가장 많은 목격담을 가지고 있는 한 친구 녀석의 이야기입니다. 녀석의 이름을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는 서울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87년생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같은 반 애들 중에서도 꽤 살집이 있는 편에 속하는 친구였습니다. 이후 대학교 입학한 초반까지도 비슷한 체형이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는 점점 살이 빠지더니 말년엔 체력 단련실에서 헬스에 재미가 들린 건지 제대 후엔 웨이트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나중 가서는 원래 전공은 사회복지인데 자기는 트레이너가 해보고 싶다면서 보디빌딩 시합도 나가고 해서 제가 구경 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 덕에 보디빌더들의 아주 기이한 다이어트 문화도 알게 되었는데 이거 진짜 사람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시합 직전까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다이어트 하다가 정말 마지막 하루 이틀 앞두고서는 물도 안 먹고 버티더라고요.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A는 이렇게 극도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입술에 수포 같은 것도 생기고 감기도 한번 걸리면 잘 안 떨어져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재밌는 건 이 시기만 되면 얘가 귀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녀석이 말해준 몇 가지 목격담, 경험담들인데 핵심만 빠르게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A의 첫 번째 경험담인데 얘가 트레이너로 취업을 하기 전에 생애 첫 시합을 이때 자기가 다니던 헬스장 PT 선생님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점점 시합이 가까우면서 식단도 극단적으로 줄이고 극한의 배고픔이 찾아왔대요. 막 주변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 같은 거에 되게 예민해질 시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날은 PT 선생님과 시간을 맞춰서 함께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이 PT쌤한테서 자꾸 향냄새 같은 게 나더래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 땀냄새 나지 말라고 향수를 뿌리면 뿌렸지 계속 은은하게 향냄새가 나길래 기분 탓인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바로 다음날 저녁 운동 전에 탈의실 들어갔다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머리 말리고 있는 PT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제보다 향냄새가 더 세게 나더래요. 근데 PT쌤한테 인사를 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먼저 하더래요.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운동 끝나고 포징 한번 봐드릴게요. 나는 오늘 운동 생략. 어젯밤에 상가집 다녀왔더니 컨디션이 영 별로네. 이어서 두 번째는 귀신을 직접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A가 다음에 또 시합을 나가겠다면서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던 중이었습니다. 이때는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서 입술에 수포까지 날 정도였고 스트레스도 너무 심했대요. 몸도 뭔가 잘 안 커진 것 같고 다이어트도 예전만큼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밤늦게 유산소 운동을 하겠다면서 온 동네방네 골목골목을 걸어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앞만 보면서 걷던 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늦은 밤이라 골목에 차도 거의 안 다니고 사람은 더더욱이 없는 시간이라 얘가 골목길 중앙으로 길 차지하고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띠링띠링 하면서 그 자전거 종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A가 지나가라고 한쪽으로 비켜 걸으면서 고개를 살짝 돌려서 뒤를 돌아봤는데 이때 진짜 어이가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타고 있지도 않은 자전거가 막 지 혼자 A를 지나쳐서 앞으로 유유히 페달을 돌리면서 지나가고 있더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게 뭔지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앞선 향냄새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는 막 주변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아서 답답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비교적 최근으로 2018년인가 19년쯤이에요. A의 마지막 시합이자 일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사용할 새로운 바디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 또 한 번의 극단의 다이어트를 돌입한 겁니다. 이 당시 일하던 헬스장은 24시간 영업하던 헬스장이었는데 야간에 사람 없을 때 이제 거울 앞에서 우통 까고 그 보디빌딩 포즈 같은 거 연습하고 있었대요. 근데 분명히 헬스장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어디선가 머신 기구 딱딱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뭔가 그 소리가 나고 있어서 사람이 있었나? 하고 보니까 누가 기구에 앉아서 운동을 하고 있더랍니다. 멀찍이서 옆모습을 봤더니 동료에게 PT를 받던 회원이라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쳐다보는 신용도 없이 계속 운동에만 매진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자 울면서 운동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왜 울지? 뭔가 울고 있는데 말 걸기가 좀 그래서 일단 탈의실 들어가서 씻고 옷을 입고 나왔대요. 그러자 남자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아무튼 다음날 평소처럼 출근을 했더니 어제 그 회원 담당하던 동료가 출근을 해서는 막 동료들한테 내 회원 중에 누구누구 회원님 알지? 죽었다고 문자가 왔다? 부고 문자가? 근데 내가 이거 장례식 가는 게 맞겠지? 이렇게 물어오더래요. 이제 직원들은 웬만하면 잠깐이라도 들렸다 와라 하고 이야기를 했고 어젯밤에 그 회원 운동하고 있던데? 울면서 운동하길래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 라고 말하자 다들 이제 뭐야? 운동 끝나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울면서 운동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이라면 부고 문자를 안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일단 다들 갔다는 와 봐라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온 그 동료가 말하기를 이 회원이 야근하고 늦은 밤 차 끌고 헬스장에 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고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경험을 마지막으로 A는 모든 일이 다이어트 중에 겪은 일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귀신 보고 싶으면 한번 진짜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해봐라. 몸이 허해지면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라면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의 아주 처참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이 아침 일찍 차에 어머니를 태우고 출근하던 길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할머니를 미용실 앞에 내려드리고 이제 차 돌리겠다고 급하게 후진하다가 그대로 미용실 벽에 충돌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바로 거기에 서 계셨던 거예요. 하여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습니다. 미용실 벽 다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던 유명한 분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작은 리어카로 동네를 돌면서 하루 종일 박스를 주워 파시던 분이었거든요. 아마도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고 용돈벌이로 아니면 운동 삼아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분이었고요. 아무튼 이제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에 어머니한테 섬뜩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밤 9시경쯤이었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시는 길에 이제 그 사고가 났었던 미용실 앞을 지나고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미용실 골목으로 스르륵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옆모습을 보셨는데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백한 피부에 어두운 다크서클과 무표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풀렸대 엄마가. 왜냐하면 그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 막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미용실의 길 건너 슈퍼집 아줌마도 밤에 그 할머니를 종종 목격을 하신대요. 근데 처음 보셨을 때는 오히려 뛰어나가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은 채도 없이 골목길로 사라졌다고 하시고요. 이 동네에서 리어카에 박스를 줍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 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한때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이야기고, 아직까지도 리어카 끄는 할머니를 봤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또 그 할머니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갸우뚱갸우뚱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낚시터 중에 서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울돌목에서 사람이 빠져 죽으면 꼭 시신들이 거길로 떠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때는 제가 아주 어렸던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이때 방학하자마자 제 친구놈들이랑 캠핑을 가게 되었어요. 바로 거기 서만으로요. 함께 갔던 친구놈 형이 군인 신분이라서 이때 군용 텐트도 빌리고 또 과자도 사고 또 다른 먹을 거, 마실 것도 사가지고 가서 재밌게 놀았죠. 낚시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밤이 깊어서 텐트에 들어가서 자려고 다들 누웠는데 텐트 밖에서 뭔가 이상한 여자의 막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이게 뭔 소리냐? 하고 두려운 마음에 다 같이 손잡고 텐트 밖에 나가서 이 소리가 나고 있는 모퉁이 쪽을 지나 나갔죠. 근데 딱 거기만 가면 목소리가 또 끊기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들리다가. 이제 저희들은 겁이 나니까 후다닥 다시 텐트로 돌아와서 서로 안에서 자겠다면서 막 티격태격 하다가, 하지만 결국 제가 제일 밖에서 자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문 앞쪽이니까 너무 겁나잖아요. 또 밤새 그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막 꼼지락대면서 애들을 밀쳤어요. 최대한 문 쪽이랑 멀어지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꼼지락댈 때마다 애들이 막 반응을 하는 걸로 봐서는 얘네들도 다 깨서 듣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다음날 이제 캠핑을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들어간 저는 아버지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미친놈들아, 에라이, 어제 거기다가 저 동네 자살한 가시나 묻어놨잖아.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랑 누나가 입을 모아서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시집장가 못 가면 그 진도라는 동네가 무덤 안 만들어주고 그냥 청년들이 대충 가서 묻어버리고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돌아가신 우리 형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원뚝 끝에서 누가 부르더랍니다. 아저씨.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야? 왜 아무도 없지? 이상해서 다시 자리에 와서 있으니까 또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거를 몇 차례나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웬걸? 본인이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정신 차리고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이때 저는 그때 형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생쥐꼴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형이 말하기를 자기가 단단히 홀린 것 같다고, 아무래도 귀신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네 바다가 보통 바다가 아니죠. 영화 명량에서 나온 바로 그 바다 코앞인데 죽은 사람도 참 많았고요. 또 그리고 어느 날이었는데 우리 집안에 제사가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이 재기삼촌이라고 우리 외삼촌 친구분이 있는데 이분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할머니가 하던 전방에 들어왔었대요. 하여 외삼촌이 야 니 왜 그냐? 왜 그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기 고기 한 근 끊어가지고 오는데 누가 자꾸 발을 걸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유도 모르고 계속 자빠졌대요.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고. 이 재기삼촌이 너무 겁에 질려 있어가지고
바로 윗동네 사시던 분인데 삼촌이 데려다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니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넘어졌냐고 그랬더니 뽕나무 집 앞에서 그랬대요. 근데 거기 아무도 없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자빠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봉다리에 고기 사들고 온 것도 없고 완전히 다 빈털된 거예요. 하여 저도 아무리 겁대가리가 없어도 밤에는 그쪽으로는 잘 안 다녔습니다. 서만이나 이 뽕나무집 앞은 아직까지도 조금 무섭습니다.